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올해 반등 가능한 세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이런 기사 제목에 글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힘들었던 셀트리온 올해 반등 가능한 세 가지 이유. 크게 보면 첫 번째 이제 기존 바이오 시밀러 제품 수요 급증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판 체계를 2017년, 18년부터 준비했던 부분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차세대 바이오시밀러였던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론칭되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이 오늘도 오후에 이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레케로나 관련되는 부분과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글로벌 매출 추가로 또 올해 얼마만큼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등의 중요한 어떤 세 가지 이유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실적이 보시게 되면, 연간으로 보시게 되면 2020년보다는 늡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초부터 꾸준하게 이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성장주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성장을 하는 어떤 속도의 어떤 둔화가 분명히 2020년 3분기 이후부터 나타났습니다. 이게 4분기가 좋아져서 이제 작년 연간으로는 이제 2020년부터 늘어났습니다만, 작년에는 사실 이제 기존 바이오시밀러였던 부분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본래부터 나갔던 어떤 부분들이 어떤 매출 조정과 레케로나가 생각보다 안 했던 부분들이 역효과가 되었다면, 올해는 이 부분들이 정상화와 새로운 부분들이 가세되어서 좋을 것이다. 그래서 2022년도의 어떤 지금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셀트리온의 좀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았던, 최근에는 좀 이제 여러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이제 오병용, 나이가 좀 젊으시죠, 한양증권 연구원. 자, 작년에 이제 3분기 바닥으로 영업 실적이 회복되는 그림이다. 그래서 적정 주가 30만원대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원대, 30만원대가 올해 얼마만큼 그 회복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인 기존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특히 이제 램시마는 유럽에서는 여전히 굉장합니다. 램시마는 유럽에서 점유율 1위, 본래 오리지널을 이제 내리고요.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가 이 램시마 쪽에서는 레미케이드 관련되는 부분을 압도한 지가 좀 오래됐고요. 미국 쪽에서도 인플락트라 관련되는 부분으로 부진들을 최근에는 한 21.2% 이 정도로 올라오면서 나름 이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공정의 어떤 효율성, 그래서 OP 마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의 테바가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미국 쪽에서 점유율이 나쁘지 않습니다. 테바 입장에서도 트룩시마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기존의 그 합성의약품 위주의 어떤 형태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자, 호주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쓰리마 중에서 개발은 램시마보다 오히려 더 빨리 좀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이제 앞선 이제 램시마나 이 트룩시마에 비해서 좀 부진한 흐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일본에서는 조금 이제 흐름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런 어떤 기존의 캐시카우 형태들이 여전히 유지를 한다. 그리고 향후에 바이오시밀러에서 뭐 아바스틴이라든지 졸레어라든지 스텔라, 뭐 프롤리아, 아일리아, 뭐 악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삼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개발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여전히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실적에 이제 반응을 그렇게 많이 못했기 때문에 램시마 SC라든지 이 휴미라의 어떤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셀트리온의 어떤 직판 체계의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그 부분들입니다. 이 램시마 SC하고 유플라이마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의 어떤 실적들이 잡히냐에 따라서 이 유통망과 확보와 향후의 어떤 바이오시밀러들의 어떤 그 유통 마케팅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회사가 성장할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작년에 못했던 램시마 SC 유플라이마가 올해 제대로 어떤 실적에 반영되는가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기존의 인플렉트라와 램시마이스C가 나중에 시너지를 효과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플렉트라의 어떤 선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유플라이마는 이 휴미라가 넘버원이지 않습니까? 휴미라와 동등한 어떤 고농도로 지금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먹히냐에 따라서 아바스틴이 좀 가격을 싸게 해서 이제 향후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바이오시밀러가 먹혀 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해 안에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부전하고 있는 게 진단 키트입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추가 계약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을 상당히 조금 이제 계속 이제 1분기 내에는 봐야 되는데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좀 시장 분위기가 좀 돌라고 했을 때 회사가 조금 이제 공격적인 어떤 계약이라도 나와서 회사가 말한 뭐 1조 5천억대가 안 되더라도 지금 기관들이 기대하고 있는 수치가 굉장히 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한 5천억대에서 뭐 좀 욕심을 내면 한 1조 정도 수준에 될 수 있는 계약이 기대해 볼 수 있는 또 추가 계약이 한 몇천억대의 계약이 이제 뭐 나올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약세의 원인이 바이오시밀러 약가인의 이익률 하락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본래적인 어떤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키로나가 생각보다 이제 기대감이 낮아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엄청나게 했다. 근데 자 연간 2천억 이상의 판매 가능한 레키로나를 보유하게 된 큰 성과다. 근데 감염병 관련되는 부분에 레키로나를 계속 팔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어떤 이야기 자체는 단기적인 어떤 시각이니까 장기적인 개념으로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시장이 그 사라지기 전에 일정의 어떤 그 매출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사를 보시게 되면 좀 주가가 올라오니까 셀트리온 어떤 장기 비전 관련된 기사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속 블록버스터 관련되는 부분. 어제도 제가 이제 2030년도까지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생각하는 게 2025년 이후에 키투르다라든지 옵티버 관련되는 어떤 이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어떤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상당히 좀 클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셀트리온 향후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최근에 이제 mRNA 관련되는 부분의 플랫폼의 확장이 거기하고도 좀 뭐 연관을 뭐 암에도 그 맺을 수 있는 어떤 게 기술력이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파이프라인의 어떤 준비들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 아바스틴, 이 졸레오, 스텔렐라, 이 프롤리아, 아엘리아, 악템나잖아요.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 암하고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향후에는 이제 좀 더 확장을 해서 전방위적으로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는 게 바이오시밀러나 이제 바이오 신약에서도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아직까지는 뭐 반응을 안 하고 있는데요. 자, 1분기에 이 부분들 임상 결과 데이터 마무리해서 이제 대규모 이제 글로벌 임상도 결합한 이제 칵테일 형태의 흡입형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기대감이 또 시장에서 반영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이제 뭐 익수다 테라피틱스에 지분 투자해서 ADC 관련되는 부분들이 보통 이제 항체 치료제의 바이오 베타 개념하고도 거의 근접하거든요. 그래서 ADC의 강자 같으면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셀트리온도 이제 과거에 이제 ADC의 원천적인 어떤 기술들을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 중요하고 앞서서 제가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으로 굉장히 크게 떴습니다만 본래 이제 mRNA 어떤 치료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치매라든지 이런 어떤 그 원천적으로 조금 이제 근원적인 치료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한 어떤 치료 기대가 있는 거니까 향후에도 이 mRNA 관련되는 플랫폼 개발은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투자 잘했다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또 다른 뭐 기사 보면요. 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들은 계속 커져 나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셀트리온이 글로벌 빅파마로 가기 위해서는 매출이 최소한 한 5조대는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뭐 2조에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헬스케어의 어떤 확장들이라든지 바이오 신약이라든지 파이프라인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절대 어떤 이제 매출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오피 마진의 어떤 증가들은 계속 이제 5조대까지는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M&A와 더불어서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잘해내냐에 따라서 이 또 한 번의 이제 대단한 어떤 상승 흐름들을 또 장기적으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포텐셜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주요 바이오 시밀러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램시마, 트룩시마가 아주 상당히 이제 지배적인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그렇게 점유율이 높지 않죠. 그다음 미국 쪽에서의 어떤 엠시마하고 트룩시마 이런 부분들이 캐시카우가 되었을 때의 사업의 어떤 다각화와 그 다음에 엠시마, SC, 유플라이마 이 부분이 얼마만큼 기존의 어떤 제품들을 대체를 해주면서 좀 더 이제 성장을 해주느냐. 그래서 레키로나가 상당히 이제 그 부분에 좀 돈을 벌어서 이런 어떤 자금들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어떤 개발 능력들은 왜 이렇게 좋냐면요. 이 R&D 투자가 거의 그 글로벌 빅파마 수준입니다. 2002년 창립하고 난 다음에 매년 매출액의 20-30%를 R&D에 투자하는 형태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연구개발 투자가 3,284억이다. 예. 업계 최상위권이죠. 이전에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에서 거의 보기가 힘들었던 어떤 개발 비용 투자였는데요. 이런 결과가 이 오늘의 어떤 이제 개발 능력으로 셀트리온이 이끌었던 뭐 중요한 원동력이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어떤 지속적인 어떤 투자를 통해서 바이오 시밀러의 부분과 바이오 신약, 그 다음에 케미칼 의약품, 그리고 향후에 이 부분까지. 그래서 레키로나의 어떤 분전들이 계속 조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5위에 이제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제 그 항원 관련되는 이제 디아트러스트 홈테스트 관련되는 부분 이게 가격으로 보면 거의 한 30만원대 후반이죠. 한 박스가. 그리고 키트 테스트 키트 하나는 이제 뭐 13달러인데요. 지금 이제 중국 대비해 가지고 그 가격이 좀 비쌉니다만 품질이 좀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메로우 이제 매뉴팩처링 미국 이제 북동부 쪽에 있죠. 매사추세츠 여기 유통업체인데 미국은 이제 뭐 그 오미크론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검사 진단 이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셀트리온이 상당히 이 부분을 수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키로나가 조금 이제 쌍두마차를 했으면 상당히 좀 좋았을 것인데요.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드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틀 좀 이제 상당히 한 7% 예, 이 흐름이 이제 반등이 좀 나왔다. 오늘 좀 쉬어갔습니다. 강보합세 흐름인데요. 자, 조금 뭐 쉬어가서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좀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오늘 쉬는 흐름에서 수급상에는 외국인들이 뭐 매도하지 않았고요. 그 기관들이 이제 조금 이제 수급의 변화가 조금 그나마 나타나고 있다는 거. 개인들은 어제 오늘 지난주 후반부터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또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공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제 공매도 비중을 이겨나가고 있는 수급이 단기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과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4분기 실적과 올해 어떤 기대감들이 좀 더 반영되어서 빨리 이제 20만원대 회복을 하고 22만원 그 다음에 이제 25만원대 이런 흐름들을 빠르게 이제 실적과 이 기대감으로 올라가서 올해의 어떤 흐름들을 견조하게 만들어 나가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